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등숙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숙이라는 말은 이 이삭이 익어간다, 이삭의 알맹이가 찬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이삭이 차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잎입니다. 요걸 이제 잎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엽신, 잎의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광합성을 한 산물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삭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전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시기 판정을 할 때 요 이제 전체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키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서 가운데 쭉 보면은 요게 나다리 알맹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한 100개 정도 달리죠, 그죠? 예. 그러면 120개 되는 것도 있고 아래쪽에 80개 되는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100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걸 이제 쫙 이렇게 눌렀죠. 누르니까 예, 요렇게 하얗게 뭔가 나오죠. 근데 요 상태는 지금 예, 풀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그러니까 가루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분입니다. 요게 전분인데 우리가 일명 먹는 우리가 밥을 해서 먹을 때 요 전분이죠. 요것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95% 이상이죠.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것이 아밀로펙틴인데, 이 일반 벼, 우리가 식용을 하는 자포니카 벼 중에서 일반 벼는 거의가 요게 아밀로오스 함량이 16에서 18%가 대체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4% 또는 83% 정도, 3~4%는 아밀로펙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일단은 결정한다. 그러면 도정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수확기가 되면 이 하부 거의 5cm에서 10cm 상간으로 커팅을 하죠. 커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윗부분이 콤바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예, 요 이상만 따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는 이상만 분리하는 것을 탈곡, 뭐 탈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곡식을 턴다 해서 탈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남 평야가 매우 넓죠. 참말로 그 시기하고는 넓습니다, 그죠? 우리 영남보다는 우리 호남 쪽이 평야가 원체 넓기 때문에 우리 영남 쪽에는 기본 단위가 900평, 1000평이지만 호남 쪽에는 거의 1헥타르에 가까운 필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쫙 필지를 보면은 이삭이란다. 잎 모양이, 잎 색깔이 초록색에서 어떻게 변해, 황색으로 쫙 변해갑니다. 그건 과거 품종은 키가 컸습니다. 우리가 재래종은 190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에 재배했던 것으로 키가 1m 뭐 50, 80까지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게 키가 크다 보니까 도복, 쓰러짐이 많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키를 이렇게 1m 이내로 줄였습니다. 이 품종은 새청무라는 품종입니다. 호남에서 육성된 이 품종 자체가 말 그대로 거시기한 품종입니다. 수량도 많고 병충해 저항성도 일부분 괜찮은, 겁나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요즘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수량 부분에서 지역별로 지역 적응성 시험을 다 거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아직까지 그 미질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그 시기한 넓은 평야하고 거기서 재배되는 기후 조건하고 여기 또 영남 쪽의 기후 조건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품종을 만들 때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곡 부분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관리를 하죠. 만들어서 이렇게
그 현지 적응 시험 평가 다 과정을 거쳐서 원종을 농업기술원에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보내서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원종에서 원원종이죠. 원원종을 생산해서 원종 단지에 보내서 원종을 생산해서 이제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한 이삭,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주죠. 한 포기 내에서 이삭이 몇 개냐면 둘, 넷, 다섯, 열, 열다섯, 뭐 거의 한 20개 정도 됩니다. 중에 이렇게 고기를 숙이고 있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임지에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면 이런 애들은 거의 우리가 고품질 쌀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RPC에서 도정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는 전분이 그냥 그거 하게 나왔고, 지금은 제가 딱 소리가 들리죠. 딱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이삭이 이제 알맹이가 꽉 차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1호 이렇게 딱 하니까 현미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미입니다. 요 현미 부분에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1호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분리가 됐는데, 요거는 곧 내일 모레 황숙기가 됩니다. 한 5일 안에 황숙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숙기가 엄청 빠르다는 것을, 오늘이 9월 13일인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필지에서 과연 우리가 수확 시기를 언제로 잡을 거냐. 지금은 완숙기 초기식 식용으로 그냥 밥을 해 먹을 거는 우리가 요 상태로 본다면 거의 한 열흘 이후에 수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 필지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저 아래쪽에 말씀드린 대로 도열병, 깨시무늬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단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저렇게 발생했답니다. 작년에도 발생했는데 올해도 발생했다. 그러면 아마도 노후화된, 그러니까 토양의 지력의 그 미량 원소들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숙기가 이렇게 다르면 상당히 미질 관리가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정밀농업, 스마트 농산업이 꼭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여기든 저기든 똑같이, 그죠? 한 필지 내에서 양분이 고르게 다 있어야 숙기도 빠르고 물 관리할 때도 유리하고, 또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해서 평탄 작업이 쫙 이렇게 고르게 돼야 나중에 왕우렁이를 투입했을 때 잡초 방지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확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할 때는 하나만 보고 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에 관리를 레이저 균평기로 잘 하고 잡초 방제를 잘 한 다음에, 그 이전에는 또 토양 비옥도를 고르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간과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 밥맛도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여간상 품위는 완전미율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MGKB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화학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료 재배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